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즐거운 금요일 이제 휴일이 주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지표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전부 경감되는 내려가는 그런 수준에 나오는 그런 지표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환호를 했는데 오늘은 그 뒷면에 있는 침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침체? 이거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 침체, 이게 좀 공포스러운 게 아닌가, 이러한 또 생각도 살짝 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더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빠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침체라는 단어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러한 공포감이 약간 시장에 묻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서 다 이렇게 빠진 수준의 하락에 거의 미국은 거의 100% 가까이 돌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50%에서 70% 정도를 7분응선을 지났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거죠. 이때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거의 다 올라오는 게 아닌가, 기존 100%를 다 리커버하기는 좀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섞여 있는데 오늘 WTI가 크게 하락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침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시기가 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 주식도 바닥에서 이제 한 50%에서 60%, 70%까지 오면 새롭게 더 밀고 올라갈 이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 모멘텀은 연말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주식들이 내년에도 수익이라든지 성장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연말에 산타넬리가 힘을 받고 한 번 더 가지,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기거나 또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이 교차한 묘한 금요일 아침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19% 하락, 나스닥은 0.08, 막판에 살짝 돌리더라고요. S&P 500도 막판에 살짝 돌려서 거의 보합에 끝난 하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전부 디스인플레이션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주간 신규 보험 신청 건수가 23만 1000명, 23만 명이 넘어야 이제 경기가 좀 슬로우다운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23만 명을 이제 찍었습니다. 또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수는 2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다. 연속적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미국 수입물가, 10월 수입물가는 0.8% 급락하며 넉 달 만에 첫 하락세를 보였다. 수출, 수입 모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체 수입 가격이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결국 유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10월 산업 생산은 전월비 대비 0.6%나 줄어들었다. 이거 전미 자동차가 아무래도 파업을 한 영향이 컸겠죠. 이런 것들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전미주택건설협회 NAHB인데 11월 주택시장 심리지수가 34로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 든든하게 잘 지키던 이제 주택시장마저 흔들리는 모습, 이 모든 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가리키지만 우리는 그 뒷면에 있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 시장은 그만큼 여우처럼 한 발 앞서가는 거죠. 이제는 경기 침체란 단어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채금리는 4.43%로 떨어졌고 10년물이, 대형 월마트는 시장에 대한 전망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가장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월마트의 주가마저도 하락하는, 또 오늘 월마트 회장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시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울려서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23만 1000건, 3개월 내 최대로 올랐다. 산업생산 0.6% 전월비, WTI가 72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원인은 경기 침체, 재고 증가, 이 두 가지인데 종가의 73.06달러. 벌써 이제 70달러가 무너질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한 거죠. 경기 침체 공포와 그리고 재고 증가,
이러한 것들이 WTI 가격을 끌고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진핑이 미 재계와 저녁 만찬을 한다 했죠. 예, 중국은 미국의 파트너다. 근데 제가 외신을 보니까 시진핑이 내 탁자에 가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중국의 대통령이 밥 사주는데 그 돈을 내야 됩니까?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존이 내년부터 현대차를 판매한다. 신차에는 알렉사를 탑재하겠다. 알렉사는 뭡니까? 아마존이 만든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죠. 네, 현대차와 아마존이 서로 합작을 해서 자동차를 파네요.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레드컵 데이에 파업에 들어가겠다. 이 레드컵 데이가 뭐냐? 작년에도 했는데 여기 시간에 오면 이제 빨간 컵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2배씩 막 몰리고 있는데 이제 360개 미국 전 매장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바리스타들이 힘든 거죠. 예, 파업에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영국의 버버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9%대까지 하락했다. 이거 사치성 소비 불안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영국에 상장되는 미국 버버리 주가인데 11.15 종가는 끝났습니다. 1150파운드죠. 네, 이렇게 주가가 꺾이는 그러한 모습. 소비성 사치죠.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한 왕자인데 영국의 내부에서는 벌써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아닌가. 또 한편으로 너무 빨리 높은 인플레이션만 쳐다보다가 막상 금리가 인하되고 또한 모든 경제 지표들이 하락을 표시하니까 이제 그 뒷면에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참 경제라는 건 간사하고 한 발 앞서가고 참 묘한 겁니다. 미스터 마켓은 생각할수록 묘한 놈입니다. 애플이 퀄컴 칩을 대체를 25년이 아니라 26년으로 연기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네, 금일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104.295.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어제는 막 10bp씩 올랐는데 오늘은 7.2bp 하락. 10년짜리도 4.45, 8.2bp. 20년짜리는 6.4bp, 30년짜리는 6.3bp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금리가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요 며칠 아주 강하게 올랐던 테슬라는 모처럼 조정을 받았습니다. 3.74% 하락하며 233달러의 끝이 났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대로 1.29. 제 티켓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2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죠. 새벽에. 이게 이제 제가 봐서 HBM이나 반도체를 1차적으로 좀 팔아줘야 되는 시기다.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 자체 AI 칩을 발표하겠다 하면서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하려면 해라. 하지만 이미 시장의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다 점유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CPU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년 초에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와 데이터 센터와 마이아, 이름이 마이아죠. 마이아와 코발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알파벳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구글 클라우드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 TPU를 개발했고 아마존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자체 트레니엄 반도체를 만들었다. 트레니엄 반도체.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었는데 참다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MS를 비롯해서 각 업체가 AI 반도체 개발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밝은 데다 현재 AI 반도체가 극심한 공급 부족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의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마이아인데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AI 반도체 A100과 H100 반도체는 지난 1년간 공급이 턱없이 진짜 부족을 했죠. 참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반도체 부족으로 MS가 경쟁사인 오라클과 제외해 오라클에 남은 GPU를 빌려 AI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지난주에 어제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 독주를 막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MS가 이날 마이아를 공개하면서 엔비디아 도전장을 던지고 구글, 아마존, 인텔, AM 등이 모두 AI 반도체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독주는 당분간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엔비디아 H100 반도체가 AI 반도체 기본 사양이 이미 자리를 잡은 데다 대부분 고객사들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에 익숙해져 있어서 굳이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가 단순히 반도체 설계업체에서 그치지 않고 애플처럼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한 덕에
그 위치를 다른 업체들이 흔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업계의 현상입니다. 또 H200 더 업그레이드 된 것도 그냥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지 다시 뺐다 꼈다 이러한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렇게 AI, 생성 AI 들어가는 반도체, GPU, 반도체 칩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엔비디아는 머리가 좋죠. 미국 애들이 이런 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거기에 쎄 빠지게 만들어서 CR 당하면서 이제 HBM이나 만들고 있는 상황. 이거라도 다행이긴 하지만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애플 주가는 0.94% 상승, 일라일리는 0.39% 하락을 했습니다. TSMC 0.04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 0.33. 거의 반도체주들은 안 움직이고 보합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난리인데 오늘은 4.66%나 하락을 했네요. 네,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오르다 조정을 받는 모습. 올해 위너는 비트코인이죠. 네, 올해 위너는 비트코인이다. 반감기 때문에 이제 발행량이 줄어들면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것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전체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5%가 한국이 점유를 했는데 최근 12%까지 올랐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오르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한국의 젊은 애들이 비트코인이 다 있는 거죠. 주가가 저렇게 개판이니까 그 돈 빼서 비트코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힘이 비트코인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무섭게 반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거, CPI가 하락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막상 모든 것들이 이뤄지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게 아니라 경기 침체.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음에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 네, 인하. 이것과 이것이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계속 들어갈 때는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막상 금리를 인하를 하면 침체에 대해서 증명이 됐다면서 주가가 박살날 가능성.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을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은 연말에 지금 이제 다 바닥에서 이제 전 고점까지 거의 미국은 거의 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6분 응선, 5분 응선을 지나는데 7분 응선이 왔을 때 어떻게 주가가 반응할 것인지 이제 다음 달이 이제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각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을 해보다가 누구를 봤냐면 벅셔 회사를 본 거죠. 굉장히 현금을 늘리고 있다. 1572억 달러나. 왜 현금을 늘릴까? GM, 존슨앤존슨, P&G, UPS 이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청산을 하고 아마존도 팔고 CVS도 팔고 HP 힐러패커드도 축소하면서 현금을 늘리고 있는 거죠.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 돈으로 기업들이 빠그러져서 내려오거나 그러면 또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한 총알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 굉장히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벅서 회사회의는 이 돈을 팔아서 뭘 했느냐? 전부 단기 국채를 샀다는 거죠. 예. 9개월 사이 단기 국채 보유 규모가 334억 달러, 약 36% 폭증을 했다. 이자 수익이 107억 달러까지 올라갔다. 영업이익이 이 중에 약 76억 5천만 달러보다도 40.6% 이익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채권 이자 수익도 만만치 않다. 13억 달러가 이자 수입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벅셔 회사에는 내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경기 침체를 보고 미리 줄이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시장을 쭉 보면서 핵심 키워드, 24년의 핵심 키워드는 혹시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앞에서는 경기 침체, 그렇죠? 금리 인하,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새로운 시장 먹거리이고 반도체도 자율주행에 맞춰져 있고 모든 게 자율주행에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를 조립해서 팔고 이걸 씌워가지고 여기다 FSD를 붙여서 파는데 이제 양극재, 음극재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껍데기를 가지고 이 안에 또 뭘 채우는가, 이 자율주행의 싸움,
프로그램의 싸움, 이 싸움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이쪽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24년 키워드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를 할 때 두 개의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SDV. 다시 한번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이 단어 여러분 뭐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까? 네.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Software Defined Vehicle.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두 번째는 On-Device AI. On-Device AI. 그러니까 내 핸드폰 안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거죠.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고 기기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기기 내에서 AI 연산 처리 기능 데이터가 가미돼서 최소한 빠른 통 서비스를 해주는 On-Device AI, SDV, On-Device AI 이 두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이 이 연말과 내년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두 단어라는 거죠. SDV 꼭 기억하시고 On-Device AI 두 가지가 모든 게 지금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게 여기에 맞춰져서 움직인 듯한 느낌? 이걸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을 자율주행의 기술의 방향은 식별에서 퍼셉션에서 예측, 프리딕션으로 중심이 변화되고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형태의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맥락을 파악하는 기술에 집중하며 이에 효과적인 트랜스포머 신경망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 부상이 되고 있다. 테슬라, 구글, MS 등 빅테크 업체들은 자율주행 또는 로봇에 활용되기 위한 거대한 언어 모델 개발 및 파라미터 수 증가에 주력을 하고 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센터 확충 및 컴퓨터 파워 향상을 위해 천문학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비용이 부담이 수반되며 또한 대규모 연산에 필요한 전력 소비량 증가에 따라 운영비 증가 부담이 존재를 한다. 이에 따라서 최근 신경망 파로미터를 증가를 최소화하며 신규 태스크 개발을 활용하거나 기존 신경망 파라미터 자체를 경량화하는 등 AI 모델 알고리즘 효율화 기능이 부상하고 있다. GPU 대비 저전력으로 연산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죠?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가 나올 거는 거기에 이제 기술이 맞춰지는 거죠. 특히 제글 자율주행 차량을 자체적으로 실시간 상황 판단 및 동작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On-Device AI 중요성이 강조되며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차량 탑재 가능한 경량화 자율주행 신경망 기술 및 이를 저전력 고효율로 연산할 수 있는 차량용 AI 반도체 기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율주행의 방향성이 자동차 안에다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을 넣고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가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기술도 거기를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테슬라가 보여주는 이 방향성의 반도체도 그런 모습으로 개발이 되고 훈련이 되고 반도체가 팔릴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H100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나올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는 내년에 미래 먹거리는 확실하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뚜닥뚜닥 구현해 줄 수 있는 삼성전자와 TSMC, 하이닉스 3개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2차 전지도 자율주행에 적응하면 평균 배터리 용량이 8에서 25kW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3원계의 배터리 가지고는 이것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LFP 배터리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용량을 밀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전화 미드니켈의 NMX나 LLO 같은 새로운 배터리 개발이 절실하다. 여기가 이제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누가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느냐.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배터리 산업의 싸움이다. 이제 양극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거죠. 결론 들어갑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소폭 쉬어가는 양세를 나타냈다. 모든 지표가 디스인플레이션을 향해 가자 의외로 선반영이 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두 가지 의미이다.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고 있다. 하나는 좋은 면도 있는데 경기 침체. 그 이제 시장을 이끌고 갈 키워드는 금리 인하라는 단어로 보여지는데 양날의 칼인 금리 인하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막상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금리를 인하할 만큼 시장이 개판이네 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하지만 일단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가능성. 이게 이제 시장을 끌고 갈 새로운 키워드라는 거죠. 이는 결국 내년의 실적 상승 가능성과 경기 반응성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로 필요하다. 시장은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축이 형성되고 그 이면에는 빠른 잡주들이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이 시장을 흐리게 하는 다소 까다로운 그러한 모습인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가던 놈을 지속 보유라는 게 답인데 문제는 반등, 여기서 이제 상승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22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확 한 번 더 치고 오르면 HBM과 반도체주들은 일부 이익을 좀 실현해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근처 오면 50%는 무조건 덜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제 생각인 거죠. 자, 주말에 시작이 금요일이 열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슬로우 다운 해지고 디스인플레이션의 온갖 지표들이 증명을 하는데 주가는 안 올랐다. 미국은 이미 선반영이 된 이유이고 한국은 이제 선반영이 좀 되다가 또 그렇게 미국처럼 강하게 연동돼서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 오늘은 좀 슬로우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러나 크게 조정은 받지 않을 것 같고 약보합이나 강보합에서 멈출 가능성. 따라서 일단 22일까지는 HBM, 반도체, 로봇, 오늘 17일 날 정부가 로봇 활성화 지능 정책을 발표하는 거죠. 거리에 로봇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게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면에서 로봇이 좋은데 말당 실적을 그러한 그 경제정책이 발표하면 또 주가를 이익을 실행하는 모습이 있는데 로봇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라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러 생각이 교차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중에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관심 종목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재미로 올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종목들을 한 종목씩 이야기하고 그 종목을 같이 나누는 시간 우리 카페에서 했는데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와, 정말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주말에 답변을 달아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카페로 좀 들어와서 이러한 재밌는 서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